자, 영상 한 가지를 더 보기 전에 아까 나온 것처럼 국내 경제도 국내 주식도 미국의 영향을 절대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90%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미국 주식 자체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하면 좋은데 시도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도를 아예 못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수 한번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주식 계좌가 나는 없다. 주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손 한번 들으세요. 자, 그럼 나머지는 주식 계좌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 계좌가 나는 있는데 한국 주식만 하고 있다. 미국 주식은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으세요.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남은 분들의. 자, 나는 미국 주식을 계좌도 있고 매매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으세요. 네, 이것도 한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거겠네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둘 다 하고 있다. 네, 뭐 한 서너 분. 생각보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 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 주식은 다 한국어고 기업도 한국말로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뭔가 미국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미국 주식 초보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에서 영상을 좀 보죠. 자, 이제 몇 가지 보면 좋은데 자, 여기 보니까 미국 주식 초보자 분들에게 이 영상을 드립니다 하고 나옵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을 처음 하고자 하는 분이 이 영상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심경이 들지. 저는 화가 많이 났는데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토요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주식 용어 총정리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훈훈해요. 여기까지는. 오늘 영상은요,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페이스북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영상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미주은 방송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용어 총정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 페이지가 항상 먼저 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페이스북을 찍으면 나오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원이얼 타겟 에스티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종목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84.24달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가 290을 넘었기 때문에 당분간 많은 성장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차트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이 차트를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따라서 차트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차트 이벤트를 보고 어느 정도 당분간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주춤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주식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베어리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분간 페이스북의 주식 주가는 많이 향상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차트에 따르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은 페어 밸류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페어 밸류 옆에 보면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밸류가 높아진 그런 종목을 오버 밸류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평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니어 페어 밸류는 지금 적정 평가된 종목이다. 그리고 언더 밸류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오버 밸류된 상태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보시는 것처럼 니어 페어 밸류니까. 그리고 언더 밸류 같은 경우는요. 풋 로커라는 메이커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운동화를 판매하는 그런 신발 가게입니다. 요 풋 로커가 지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저평가된 종목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 서머리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마켓 캡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부분은 베타 레이시오가 있는데요. 다음에 함께 살펴볼 용어는요. EPS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P 레이시오로 넘어가겠습니다. P 레이시오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진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입문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영상을 보면 물론 그 채널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눈높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상일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찾아봤을 때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정말 모든 안 찾아본 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요. 제 기준에는 처음 하시는 분 이거 보면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러다가 끝납니다. 이 영상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다 찾아보면 시작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이 더 편하고 기사도 나고 내가 기업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국내 주식에 이제 초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나왔던 그런 거를 몰라도 주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중학생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비혼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죠. 결혼은 안 하려고 하죠. 혼자 살려고 하죠. 저출산, 이제 아기가 없죠. 아기를 안 낳고 고령화, 이제 점점 나이가 듭니다. 이대로 간다면 20년 후에는 2040년도 정도가 되면 지금의 한 20대, 30대가 소비계층인데 소비계층이 다 나이가 들겠죠. 그럼 이제 20, 30대가 없는 거죠. 지금 완전 저출산이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6살인데 20년 뒤에 26살 되면 그러면은 없습니다. 노동을 할 사람
아니 없어요. 소비를 할 사람 아니 없어요. 20, 30대나 소비 왕성하게 하지 40, 50대 분들은 필요한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소비를 해야 우리가 뭘 물건을 만들어 팔 텐데, 그래서 근로소득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지고 사업소득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일자리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술집 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할까요? 20, 30대들이 막 이렇게 활기를 띠는 그런 술집들이 활발할 수가 없겠죠. 자, 또한 70대 이상의 이제 노인이 된다면 자녀에게 기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양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본인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모를 챙기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가 60, 70이 돼도 자녀한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열심히 일할 수도 없는 나이잖아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굴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위주가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다른 말로 자본소득, 내가 땅을 가지고 있건 상가를 가지고 있건 주식을 가지고 있건 그게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소액으로 가능한 주식 투자가 필요해요. 왜냐면 부동산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땅값이 뭐 3억, 4억, 5억, 10억 이렇잖아요. 그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해도 몇 억씩 하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1,000원으로도 할 수 있고 10,000원으로도 할 수 있고 10만 원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훨씬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할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이제 K-팝 잘 나가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연습생 하잖아요. 연습생. 옛날에는 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니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저렇게 연습생을 시켜가지고 약간 앵벌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불편한 시각들이 많았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오히려 본인들이 스우파하고 스우걸인가? 멋있다 이러고 막 지지하잖아요.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만 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매스컴의 어떤 변화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연습생을 시작하여 데뷔하는 연예인들 실력이 뛰어나죠. 대학교 나이에 20살에 딱, 아니지 더 일찍 데뷔하죠 사실. 그러니까 완전 피크 타임이 그 20대가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하면 그때부터 이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니까 늦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도 20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돈 벌기 시작한 직장인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중고등학생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잘 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중고등학생한테 알려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들은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해주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시긴 한데 유학 중이었대요. 외국에 유학 중인데 그 유학 온 친구들 중에서 기업 자녀분들이 많이 왔었대요. 대학교 때 뭐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 근데 용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래요. 네가 일해서 알바해서 돈 버는 거야 했더니 주식을 사줬대요. 이걸 사고 팔면서 이익 낸 걸로 네가 쓰라고 했대요. 사고 팔면서 이익 난 거를 네가 찾아서 용돈 써 했대요. 그러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치 주식을 사줬대요.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 자식들한테 충분히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저도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년 한 2개월 전쯤에 시작을 해서 잘하고 싶잖아요. 이왕 하는 거 한다고 하니까 저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을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도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식 카페도 많이 들여다봤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 아,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슈퍼개미 같은 분들 맨날 나오면 주식 쉬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해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자신만의 기준, 자기만의 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안 돼. 세 번째, 멘탈이 강해야 된다요. 요거는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어요. 멘탈이 좀 강해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하면, 제가 본업이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대를 다닐 때 얘기를 좀 해보면 한의원 그럼 맥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맥을 설명을 해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 맥을 짚었는데 요런 느낌이 나면 설명을 합니다. 약간 손끝을 탁탁탁 치면서 뭔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런 맥이고 이런 증상을 의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만 듣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설명이 한의대는 그래요. 여기 막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끝에 하는 말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어요. 많은 걸 던져주고 알아서 열심히 해. 이런 느낌이에요. 주식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주식하면서 손해 없이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열심히 안 해도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굳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지 않아도 막 강철 멘탈이 아니라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설명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